네, 안녕하세요. 한 3주 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중간고사 공부하시고 또 시험도 보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시험도 끝났으니 다시 열심히 수업을 해야겠죠? 음, 오늘은 제가 저번에 내드렸던 그 홈워크 05에 대한 리뷰를 못 드렸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워크 05는 사실 제가 수업 때 가르쳐 드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라 좀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과제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KODC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수업 때 진행했던 수온 데이터가 아닌 연분 데이터로 수직 단면도를 그리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읽어 주셔야겠죠. 수업 때랑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건 이 포맷 같은 경우에 수업 때는 저희가 9개만 입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연분 데이터는 11번째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셔서 데이터를 읽기만 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틀을 짜서 그 틀에다가 알맞은 데이터들을 인덱싱해서 넣어주시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법으로 많은 방법으로 컨투어 F를 그려보시고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됐습니다. 이번 과제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을 들으셨으면 다 잘하셨을 테니 다 설명도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과제 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수업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집중 잘 하셔가지고 후딱 이해하시고 과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저번 수업과는 또 다른 그런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바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양 기상 부위 자료인데요. 이 자료 또한 저번 KODC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모든 분들한테 관측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 지점도 있고 여러 시간 간격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음, 그 데이터를 미리 다운을 받아서 어, 여러분들께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 조건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료 형태 그리고 기간을 선택하신 후에 지점과 데이터의 종류를 이렇게 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제 손에 넣을 수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지도로 선택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도 형태로 정점들이 뜨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역에 뭐 특정한 해역에 데이터를 얻고 싶다. 아니면 이 정점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 정점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지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다운받은 데이터는 2020년 전체 지점에서 전체 항목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뭐 이를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울릉도 정점의 수온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울릉도에서의 수온 데이터.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CSV 파일이고요. CSV 파일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손쉽게 열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리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업 때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상대 경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Fo오픈 하시고 텍스트 스캔을 이용하셔서 각각의 셀 형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중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 따로 변수를 지정해 주셔서 변수에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 이제 다 기억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전에 있던 뭐 강의 노트나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울릉도에 수온 데이터만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 아까 그 CSV 파일 중에서 뭐 정점 데이터, 날짜 데이터, 그리고 뭐 수온 데이터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점은 이렇게 LOC, 날짜는 데이트, 뭐 날짜는 데이트랑 뭐 데이트 100도 같이 해줬고요. 하는 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온, 템퍼러처 이렇게 변수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은 모든 정점의 데이터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보셨을 때 이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인덱싱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울릉도 정점의 데이터만 뽑아 볼게요. 먼저 아까 지도로 정점들을 막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V 자료에서 모든 관측 정점에는 각각의 고유한 번호가 다 부여가 돼 있어요. 이는 절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229라는 정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들도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으니 만약 이제 뭐 다른 정점들의 번호가 궁금하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21229라는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울릉도의 데이터를 찾아줘야 돼요. 아까 뽑은 이 LOC 정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렇게 LOC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로케이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들 중에서 로케이션 넘버가 21229인 인덱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인덱싱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 인덱스에 2129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위치가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각각의 이런 데이터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원래 있었던 데이터들에 이렇게 딱 적용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짠 하고 알맞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따로 보시면 이렇게 컸던 데이터들인데 순식간에 확 줄었죠. 이걸 보시면 인덱싱이 잘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앞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아닌 얘네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겠죠. 오늘 실습 때 해볼 데이터 처리는요, 바로 통계를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어, 시간 간격에 그 2020년 자료를 이제 월별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통계 처리를 한 후에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럼 각 월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계열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보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자, 통계 처리 방법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재밌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 되게 기초적인 이 네 개인데요.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옆에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명령어입니다. 딱 보셨을 때, 그냥 명령어는 뭐고? 난이 붙어 있는 명령어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난이 없죠? 이거는 난값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인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난값이 데이터에 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해양 관측 데이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난값이 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난값을 무시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 미니멈과 맥시멈은 사실 민, 맥스 해줘도 난값 무시하고 결과를 줘요. 뭐 어차피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 분산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떠한 식에다가 데이터를 막 넣고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아니면 제일 큰 값 이걸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난값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뭐 얘네도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난민과 난백스를 보여드린 건데 어, 여러분들은 그냥 민맥스 쓰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제 그냥 이거 쓰세요. 이게 더 편하니까. 이제 오늘 수업을 또 제대로 듣지 않은 분들은 가이노트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오 난값을 무시해야 되겠구나. 난민 써야지, 난맥스 써야지 막 이렇게 하시겠죠. 제가 과제 제출하실 때 한번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처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정점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인덱싱을 했죠. 여기서 못 보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데이트 스트링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날짜 데이터를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코드예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아니 숫자를 뭐 넘트 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를 완전히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매트랩에 그 표현 방식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DOC, 데이트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포맷은 바로 이 MMM인데요. 이건 뭐냐? 이 각 월드를 영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글자로.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3월은 March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차피 전체가 다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월만 따로 구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는 따로 안 붙여줬고 이런 식으로 월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처음에는 제뉴얼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1월 30일 마지막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페브루아리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12월까지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인덱싱은 끝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월별로 묶어가지고 통계 처리를 할 건데요. 당연히 포문을 이용을 해야겠죠. 이걸 월별로 따로 나눠야 하지만 어쨌든 이 통계 처리를 하는 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인덱스에 넣어주고 i를 이렇게 넣어줘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데이터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백의 두 번째 열이죠. 이게 월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i인 데이터들을 찾아라. 이거를 monthly index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줬어요. 데이트백 이거는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monthly index를 통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뭐 데이트 스트링이라든지 이 temperature location 울릉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포문이 돌 때마다 각 월에 맞는 데이터들이 뽑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배웠던 그 통계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일단 뭐 예시로 이거 하나 볼까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난민을 해서 monthly temperature를 해줬죠. 그러면은 지금은 i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월에 수온 데이터를 평균한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평균을 했기 때문에 한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monthly min이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onthly min에 괄호를 해주고 i를 넣어준 게 무슨 뜻이냐면은 monthly min이라는 뭐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칸에다가 이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문이 i가 1부터 10위까지 돌면서 총 12칸이 생기겠죠? 그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생겨서 여기는 1월달의 평균, 여기는 2월달의 평균 쭉쭉쭉 해서 12월달의 평균까지 이 변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민, 맥스 총 그 제가 사용하겠다고 했던 4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써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monthly 레이블 이거는 통계 처리는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여기가 시계열이겠죠. monthly 시계열. 그럼 이 xt의 라벨 값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January, February, March 이거를 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것도 역시 1 곱하기 12, 다 1 곱하기 12, 1월부터 12월까지 이 변수에 각각 맞는 값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단 monthly date를 뭐 이런 식으로 1월을 뽑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1월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수만큼 제뉴어리가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하나만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1, 땡땡 첫 번째 행의 전체열, 그러니까 이 하나를 여기다가 넣겠다. 그리고 이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냥 셀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이게 i가 1부터 12까지 돌면서 다 결국에 각자 맞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통계 처리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데이터들은 다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만 그리면 되겠죠.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간단하게 플랫부터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일단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봤던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 피규어 세팅을 해줬고요. 자, 여기 플랫 홀드온하고 플랫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먼슬리 민, 먼슬리 미니멈, 그리고 먼슬리 맥시멈까지 총 3개를 그리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슬리 민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줬고요. 선으로 이때 각 값에 이렇게 별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검은색은 평균 값이고요. 민. 파란색은 뭐겠어요? 당연히 맥스 값이겠죠. 밑에는 민 값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이거를 홀드온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나머지 뭐 그리드온이나 엑스리미트 뭐 이런 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엑스틱스 라벨을 어, 직전에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먼슬리 라벨을 이용해서 이 각 틱들에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MMM 형식의 어, 레이블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이제 그냥 뭐 그래프 꾸미는 건데, 이 레전드도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민, 맥스 이거를 넣겠다. 그냥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평균, 최소, 최대잖아요. 여기도 평균,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레전드 박스의 로케이션은 사우스 이스트 남동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다. 마지막으로 타이틀은 뭐 이건 울릉도에서 월별로 수온 통계를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겠죠? 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더 심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랫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새로운 거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fil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어, fill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그냥 뭐 채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뭐 이렇게 x, y 축이 있을 때 원하는 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을 색칠을 그냥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x 좌표와 y 좌표 사이의 공간을 C라는 색깔로 fill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x 좌표랑 y 좌표를
입력해주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바로 하셔야, 이해를 지금 하셔야 좀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X, Y, 뭐 좌표계고요. 여기 각각의 꼭지점이 이쪽에 사각형이니까 꼭지점이 총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꼭지점마다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X와 Y의 좌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명령어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X는 0, 10, 10,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 4개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값이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일 이 남서쪽에 있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0,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0,0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10,0, 10,0, 10,5, 10,5, 0,5, 0,5. 그 다음은 0,0이잖아요. 이거를 굳이 뒤에 또 한 번 더 써줄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마지막 좌표와 첫 번째 좌표를 알아서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여기를 색칠을 해줍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한 점을 선택을 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여기를 하나의 행렬로,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똑같은 순서대로 여기 똑같이 만들어 주면 이거를 x, 뭐 y, 이거 x, y 굳이 변수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수로 만든 다음에 x, y를 해주시고, 뭐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지정해 주셔서 fill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L이 3개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된 다각형을 볼 수가 있는데, N각형이면 x와 y의 차원이 n 곱하기 1 또는 1 곱하기 n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x좌표가 n각형이면은 꼭지점이 총 n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n개만큼 나오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렇게 예시를 만드셔서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해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fill 함수를 왜 설명을 드렸느냐?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아까 사용하기로 한 통계 방법들 중에서 저희가 안 쓴 게 있는데,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저희가 아직 안 썼어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뭔지 다들 아시죠? 평균으로부터 이제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이 시그마가.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반대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는 뭐 68%, 뭐 2시그마 안에는 뭐 이 정도, 그리고 3시그마는 거의 다 들어가요. 98%. 이런 식으로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아까 monthly standard devi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표준 편차를 다 넣어줬어요. 그럼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표준 편차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 데이터를 이걸 3시그마법이라고 하는데,
이 3시그마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를 더해서 여기 다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그냥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가 총 3시그마, 3시그마니까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1월 데이터에 98%가 들어가 있다, 분포되어 있다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그 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fill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한 점을 정해놓고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안 겹치고 이 순서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얘가 주인공이니까 평균에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한 이 친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려볼게요. 그럼 X좌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민 값이 있는 여기서부터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부터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X좌표는 12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방향으로 가니까 다시 12부터 1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저 여기 X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땡땡 10이면 1부터 12까지이고 여기다가 바로 옆에 1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간격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X좌표는 됐고요. 이거에 맞는 Y좌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각각 구분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같이 그리되 투명도를 조금씩 조정해서 이것도 보면은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Y좌표는 이게 하나가 더해진 게 있을 거고 두 배가 더해진 게 있을 거고 세 배가 더해진 게 있을 테니까 J는 1부터 3까지라는 인덱스를 넣어 놓고 평균에다가 표준표차를 더해 주는데 1 또는 2 또는 3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줘라 라고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Y좌표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1시그마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이건데 제가 fill up 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서 이 행례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그냥 바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Y를 X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fill 함수에다가 넣어줬고 Y좌표는 그냥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그게 더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민에서부터 1시그마가 더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민에서 1시그마가 더해졌어요. 이게 쭉쭉쭉쭉쭉쭉 12월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민에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려와야겠죠?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민 값의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X좌표를 했듯이 민 값의 끝에서부터 1월 달까지 마이너스 1 간격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총 이렇게 24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1,13.7556, 1,13.7556, 12.386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함수들이 색칠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페이스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서 각각의 투명도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 알파라는 게 이제 뭐 단색이 있을 때 이거의 투명도를 조정을 해주는 파라미터인데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J가 올라갈수록, 즉 뭐 2시그마, 3시그마가 될수록 투명도를 낮췄어요. 0.1에다가 J를 곱해서 이 1시그마는 0.3의 투명도, 2시그마는 0.2의 투명도, 3시그마는 0.1의 투명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은 1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진하게 나오고 2시그마는 좀 덜 진하게 나오고 3시그마는 완전 연하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엣지 컬러 넌을 해줘서, 이건 뭔지 아시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3시그마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민에서 플러스를 이 파란색으로 그려줬고, 반대로 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슝 잘라가지고 이거는 플러스 1, 2, 3 시그마, 이거는 마이너스 1, 2, 3 시그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이거는 아까 그 코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홀드온은 위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홀드온을 따로 안 적어주고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fill 함수를 아까 좀 미리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해보고 수업을 이 다음 슬라이드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게 오늘 수업의 보상입니다. 되게 이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민값,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요. 이렇게 투명도를 각각 조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표준 편자를 나타내서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에 보통 분포가 많이 돼 있는지를 나타내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진한 부분 사이에 뭐 아까 68%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조금이나마 연하지만 이 안에 거의 대다수의 98% 정도의 데이터들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은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사히 이거를 그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해 한번 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뭐 별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첨부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2020년 기상청 V 데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방금은 제가 울릉도 하나만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덕적도, 거제도, 울릉도 총 3개의 그림을 뽑아서 그리시면 돼요. 대신 이거를 코드 하나에다가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피규어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하셔서 3개의 그림을 하나의 코드에다가 그려주시고, 포문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해보세요. 뭐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막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아무튼 한 코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실습을 했던 것처럼 수온에 대해서 민, 맥스, 민, 그리고 1, 2,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면 돼요. 똑같이. 근데 이거를 오늘은 뭐 피규어를 제출을 하는데 뭐 PNG 파일로 저장해서 이렇게 제출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뭐 복사를 하든 캡처를 하든 해서 한글 파일에다가 첨부를 하신 뒤에 이 그림을 비교를 해보세요. 덕적도, 거제도, 울릉도 이 그림을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 주위의 해역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고찰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찰 점수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짜는 거에만 이렇게 막 혈안이 돼 있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덕적도 거제도는 넘버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지도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뭐 그 밑에 폴더 트리 같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그냥 똑같은 로케이션 넘버를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코드 1개, 그리고 한글 파일 1개에서 총 2개를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데이터 폴더는 기본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가 돌아가는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압축을 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제출 기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5월 7일,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시간보다 적게 수업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